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강 시간으로 모바일 웹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HTML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3에서 시작된 모바일 시대의 혁명은 그 전까지 세상을 주름잡던 웹 프로그래밍을 크게 위축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은 서버 측, 즉 서버 사이드 웹 프로그래밍에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프로그래밍과 같은 모바일 프로그래밍으로 옮겨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오브젝트-C를 배우고 자바를 배우고 .NET 프레임워크를 배우고서 이들을 사용하는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새로 익혀야만 했죠. 반면에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다시 시작된 웹의 반격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웹은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HTML5라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대한 스펙과 이것을 이용한 웹 기반의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과 모바일 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은 PDF 문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PDF 문서들을 보게 되면 자, 일단 이제 기업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되는 웹이라는 그런 달콤한 먹이를 앞에 두고 한 가지 걸림돌을 걱정했습니다. 다름 아닌 웹으로 만들어진 페이지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 되었죠.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기술이 바로 하이브리드 앱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앱 기술은 쉽게 말해서 자, 웹으로 만들어진 페이지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해 주거나 애플리케이션처럼 독립적으로 실행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하이브리드 앱의 목표는 앱스토어와 그리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웹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차세대 웹 표준으로 떠오른 HTML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관련된 URL을 보여드리게 되면 자, 해당 URL은 HTML5에 대한 공식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이 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HTML5에 대한 소개와 전망, 그리고 영양, 그리고 예제, 그리고 정보광장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자, HTML은 웹에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했던 언어가 되죠. 기본적으로 HTML에 대한 여는 태그와 그리고 닫는 태그의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안의 컨텐츠들도 이러한 여러가지 태그들로 포함되어 브라우저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등장한 콘텐츠들은 이러한 여러가지 태그들로 포함되어서 브라우저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반으로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이미지, 오디오, 멀티미디어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HTML5는 본래 HTML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HTML은 자체적인 발전은 없었지만 HTML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향으로 웹은 발전되어 왔죠. 하지만 한계 극복은 더욱 불완전한 웹 환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이 HTML5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이전에는 액티브엑스라든지 플러그인스 같은 그런 외부 기술에 주로 의존을 해왔습니다. 자, 액티브엑스와 플러그인은 HTML에서 걷어내는 일만으로도
웹에 대한 접근성과 발전을 한층 높이는 일이 될 것이죠. HTML5에서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활용하는 그런 서버의 부하를 줄여주고,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액티브엑스와 플러그인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취약해지는 보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안이 될 수 있었죠. 2014년에 차세대 웹 표준으로 확정 예정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기존의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만 표시하던 HTML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까지 제공,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PDF 문서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액티브엑스라는 내용은,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객체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이죠. 대부분 액티브엑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플러그인을 만드는데 사용되게 되죠. 자,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제3자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가 표시할 수 없는 각종 형식의 파일을 웹 브라우저의 윈도우 내에 표시되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죠. 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웹 브라우저와 일체 동작을 하게 되므로 별도의 응용 윈도우를 열지 않아도 마치 웹 브라우저 자체가 그 파일 표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측에서는 웹 브라우저 자체 기능이 확장된 것 같이 보이게 되죠. 하지만 플러그인은 설치를 해야지만 이제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죠.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내용은요,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앱은 인터넷 인트라넷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작 기술이 바로 HTML5가 되는 거죠. 1991년에서 시작된 간단한 HTML에 대한 그런 역사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러프 타임라인 오브 웹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1991년에는 HTML이 처음으로 태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1994년에는 HTML 2버전, 1996년에는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자 했고요. 1997년에는 HTML4, 그 다음에 1998년에는 CSS 2버전, 그리고 2000년도에는 XHTML 1버전, 그러니까 XML과 확장 가능한 HTML을 사용하게 된 거죠. 자, 2002년에는 자, 웹 표준이라는 이런 용어가 div 블럭과 그리고 시멘틱 태그와 같은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2005년에는 아작스라는 이런 표현 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자, 2009년에는 처음으로 HTML5라는 요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HTML5는 외부의 플러그인이나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는 HTML, CSS, JS API를 활용한 그런 동적인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있죠. 자, 이렇게 돼서 HTML에 대한 간단한 지금 발전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자, HTML5에 대한 시장 전망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URL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HTML5에 대한 시장 전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브라우저마다 이제 특성을 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HTML5의 스펙에 맞게
개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브라우저의 지금 상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TML5는 2014년에 국제 표준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웹 브라우저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등 표준화가 많이 진행이 된 그런 기능을 중심으로 HTML5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죠. 모바일 단말기에 대한 상황들을 알아보게 되면요. 자, 미국에 대한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HTML5를 지원할 그럴 모바일 단말이 2009년에 300만 대에서 2016년 15억 6천만 대,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단말 중에서 85%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웹과 그리고 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세계는 2011년 56억 불에서 2015년 375억 불로, 국내는 2011년 1.4조 원에서 2015년 3.5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2017년에는 HTML5 기반의 모바일 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웹은 앱에 비해 기능은 떨어지게 되지만 향후 성능이 개선될 것이죠. 자, HTML5에 대한 표준화 전망은 2004년부터 W3C, 그러니까 이제 관련 단체에 대한 이름인데요. 자,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그런 단체죠. 자, 중심으로 HTML5 표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기능별 표준화가 진행 중입니다. 2014년까지 최종 표준이 확정될 예정이죠. 자, 표준화 추진, 경과 및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게 되면요. 자, 2007년에는 일단 이제 3월 HTML5에 대한 WG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10월에는 HTML5 초안에 대한 설정이 되고요. 워킹 드래프트 채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2012년 10월에는 HTML5 후보 표준안, 그리고 12월에는 HTML5에 대한 초안이 시작이 되죠. 12월에는요, 2013년 12월 HTML5 제한 표준안을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2014년 12월. 자, 아직 이제 최종 표준안이 예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처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현황 부분 단계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죠. 다음 내용으로 HTML5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사이트에서 이렇게 영향을 클릭해 보시면 해당 URL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표준 웹에 대한 환경의 확산이 되는 그런 역할을 HTML5가 담당을 하고 있죠. 자, 현재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확장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비표준화 인터넷 웹 환경,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액티브엑스라든지 플래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실버라이트 등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들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는 거죠. 자, 기존의 HTML 문서를 보게 되면, 자, 기존의 HTML 문서는 텍스트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 확장 기능에서는 이렇게 비디오라든지 오디오, 파일 처리, 공인 인증서 같은 것들을 처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확장 기능과, 그리고 이제 확장 기능은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은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비표준화 영역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발전된 형식들이 점점 왜곡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HTML5는 지향하는 바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자,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들은 아니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표준 영역을, 기존에 이제 비표준 영역을 뭐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파일 처리 이런 것들을 HTML5의 태그 내용으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방형으로 변환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브라우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iOS가 되죠. 구글,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이용자 선택권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되냐 하면 자,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명이 활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의 경우 인터넷에만 접속하게 되면 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기는 물론 PC나 뭐 이런 PC 환경이라든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것들 이런 벤더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등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현재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HTML5 웹으로 전환하여서 이용자 선택상의 제약 탈피가 가능하게 된 거죠. 자, HTML5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최종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HTML5는 자, HTML에 대한 그런 새로운 버전으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테크놀로지 기술의 중심이 되는 마크업 언어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요소는 웹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증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서버의 과부하를 막고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메모리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기술로는 자바스크립트, jQuery, 플렉스, 플래시, 실버라이트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에 대한 공통점은 서버에서 전송되어지는 데이터를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버는 데이터에 대한 제공 역할과 백업 역할만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제공된 데이터를 웹 페이지로 구성해서 유저에게 제공하여 역할에 대한 이분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웹 문서에서 HTML만으로는 웹 서비스가 구성될 수가 없었지만 HTML5로 넘어오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요. 자, 이에 대한 부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외부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HTML5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알아보게 되면 자, 관련된 태그들은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자, 지금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요소는 이제 외부에 대한 액티브엑스를 활용하지 않은 그런 비디오 및 오디오 기능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3D 그래픽스 그리고 이펙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죠. 그래서 이제 CSS라든지 다양한 2차원 및 3차원 그래픽을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미지원 환경에서도 웹 이용이 가능하게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 저희가 이제 웹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자, 네트워크가 미지원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터넷 자체적인 그런 브라우저 실현 기능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HTML5로 만든 브라우저는 새로운 웹페이지는 이제 볼 수 없어도 관련된 기본 기능들은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웹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그 저장소를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억세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요소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데, 자, 카메라라든지 동작 센서 같은 것들을 하드웨어 기준에서 그런 웹에서 직접 제어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 웹 소켓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웹에서 웹 사용자들이 서버 측과 직접적인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이제 웹 서버에서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오로케이션, GPS 없이도 단말기의 지리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S3을 통해서 스타일링 이펙트, 글씨체라든지 색상, 배경 등을 다양한 스타일 및 이펙트가 기능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스는 이제 개발자들의 의도된 내용이 되는데요. 자, 웹 자료에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자 의도에 맞는 맞춤형 검색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자, 현재 웹브라우저에 대한 지원 현황과 측정 사이트들을 알아보게 되면요. 자, 지금 사이트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련 URL이란 이런 txt 문서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자,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브라우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i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브라우저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RL은 복사를 시켰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i 브라우저에서 본다 라고 하게 되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한번 볼까요? 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URL을 들어가 봤더니 이제 크롬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이제 파폭 브라우저는 463이고요.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507 정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까지도 이제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굉장히 상당히 높죠. 하지만 여러 가지 브라우저 중에서 익스플로러의 HTML5 지원 상황이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HTML5 지원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지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총점이 555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HTML5를 잘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어느 항목이 아직 지원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처럼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원 안 되고 있는 내용들도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기술들, 뭐 이렇게 힛 테스팅 서포트 이런 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D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기능들은 제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는 지금 아더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죠. 다른 브라우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롬 이렇게 점수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버전이죠. 버전 같은 경우에 버전은 사실 파이어폭스 버전을 좀 기억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i 브라우저는 뭐 이렇게 10일까지는 376까지 돼 있고요. 8은 뭐 43밖에 안 되죠. 자, 오페라는 496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파리는 397. 자, 크롬이 가장 높은 게 되죠. 그래서 이제 555점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은 HTML5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507 정도 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저희가 모바일 브라우저에 대한 코딩 방식은 HTML5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뭐 다른 브라우저들과 현재의 브라우저들을 이렇게 비교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뭐 12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게 되면 뭐 크롬 현재 버전,
크롬 35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어떤 것들이 지원 안 된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웹 브라우저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많은 사이트들이 HTML5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위 IE 브라우저에서 HTML5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관련된 PDF 문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접적인 코딩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쓰는 에디터는 간단하게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트 플러스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고 활용하시면 되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에디트 플러스는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이런 프리 다운로드 버전이 있죠. 자, 프리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저희한테는 브라우저가 필요하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i 브라우저는 지금 OS 버전에 맞는 i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파이어폭스를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파이어폭스 다운로드 버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 버전, 크롬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브라우저가 되고요. 자, 기본 브라우저는 저희가 이제 크롬으로 사용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저희가 제작을 할 예정이죠. 자, 실제적인 학습은 다음 시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자, 하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i 브라우저에서는 HTML5가 지원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테스트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를 테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테스트를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일반적인 i 브라우저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당하는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HTML5로 코딩할 때는 이제 모바일만 코딩하는 것들이 아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모바일과 그리고 이제 PC를 같이 공유해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i 브라우저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웹상에서 지금과 같은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외부에 대한 JS 링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1강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자, 모바일 웹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이렇게 화면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당하는 모바일 웹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